자, 조국도 무조건 구속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법조계에서 이제 그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국이요? 유재수 감찰무마건 관련해서 아마 무조건 구속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황수연 기자의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물론 구속 여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건 사실인데요. 법조계에서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과거 사례를 짚어보도록 브레이크라는 하겠습니다. 말이 나오네요. 브레이크. 일단 구체적 법리 내용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마시켰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어떻게 됐죠? 구속됐죠. 실형을 받고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화이트리스트 관련으로 조윤선 전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사실 이번 정권 우스갯소리로 적폐청산 수사에 직권남용을 한다. 뭐 이런 비판까지 받아왔는데 예. 그리고 굉장히 또 직권남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그 부메랑을 되맞을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픽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다. 현 정부에서 검찰이 전 정권 인사들을 직권남용으로 잡을 때 브레이크를 좀 잡았어야 돼요. 엑셀만 밟을 게 아니라.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긴 면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우병우나 조윤선에게 들이댄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면 조국도 직권남용으로 무조건 100% 구속이에요. 동의하세요? 어떻습니까?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뭐 동의하기는 브레이크 어렵다. 걸지 말아야 지금도 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사람 처벌 받아야죠. 하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어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조국 장관의 임명 과정부터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재수 비비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도 이미 지나갔거든요.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민정수석으로 향하다가 지금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민정수석 실장 이름이 갑자기 나오고 틀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조국 장관이 정말 잘못했다라는 결과까지 이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공소장 병합부터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재판부에서. 동일성의 원칙을 다 무너뜨렸다고 지금 재판부에서 검찰이 이미 꾸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조국 장관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브레이크 걸어야 됐다, 뭐 이런 것들, 마치 조국 장관이 무조건 범죄를 저질렀고 직권남용을 했다라고 지금 단정 짓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 국장?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우병우 전 이제 민정수석이 실형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한 거는 직권남용도 아니고 예. 그때 당시에 뭐 K재단 뭐 미르재단 그런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직권남용보다 직무유기는 약간 사실은 좀 법적으로 따지면 약한 부분입니다. 약하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재수 국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에서? 뇌물을 먹은 것만 4,956만 원이에요. 그것도 청와대에서 처음에 그거를 작성했던 사람이 다른 데서 예를 들면 더 많은 뇌물을 먹지 않았을까 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즉 유학생 부분은 빠졌습니다. 둘째 아들 유학 갔을 때 그 유학비 어떻게 나왔냐 그 부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빠져 있는 그거 거예요? 빠지고도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오케이. 예. 그런데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러면 아예 감찰을 하다가 무마를 시켰다? 중단. 게다가 거기에서 직접 처음에 그거를 다 작성했던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다 얘기했는데 하하. 그것도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일부에서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내가 결국 무마했다. 조국 이런 장관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얘기했죠. 예. 이거는 있잖아요. 네. 우병우 그때 당시 전 민정수석과 배나 더 큰 범죄죠. 어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병우 수석이 실형 몇 년 받았어요? 1년인가요? 아마 1년 정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아,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우병우 수석이 이제 그 직권남용도 하나 있는데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안에 청와대 안에 대통령 인척과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고위공직자에 서 청와대 안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었어요.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이석수 감찰관이 당시에 K스포츠라든지 미르재단 관련해서 이 논란이 나오니까 감찰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우병우가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있거든요. 그게 같이 돼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돼서 구속이 됐고 시정을 청구받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되면 지금 조국 전 수석이 당시에 유재수 전 국장에 놀랄 만한 비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걸 인지하고도 감찰 무마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잣대로 하면 구속감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변호사들이 이야기인 거죠. 예. 자, 오늘 김태호 전 특별감찰반원이요. 이 유재수 감찰무마건과 관련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답니다. 황수연 기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뭐 조 전 장관 지금 정무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태호 전 특감반원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하.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무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상 회피하는 그런 의미죠. 이 말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얼렁뚱땅 스리슬쩍 넘어가려는 거죠. 조국의 이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사모펀드 그 수사와 자녀들의 진학 문제로 인해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구차하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요, 동부지검에서는 상세히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참 일관성이 없죠.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니까 적극적으로 변소를 하는 것입니다. 야, 김태호 전 특감반원은 이거예요. 일갑일이 때는 그렇게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 이제 와서 본인이 뭔가 처벌받을 것 같으니 입을 열고 있는데,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얼렁뚱땅 스리슬쩍 넘어가려는 그 의도에 그거에 지나지 않니다는 게 이제 김태호 전 특감반원의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국장? 네,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 내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전 정권 사람들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한 거잖아요. 법적인 책임을 물은 거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자신은 그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나는 정무적인 책임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근데 사실은 책임은 책임이지 또 정무적 책임은 무엇이며? 아니,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왜냐하면 네. 설령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네. 정무수석 자리가 자기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민정수석. 민정수석에 예. 민정수석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예. 자기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래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만약에 아주 뭐 직권을 이용해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했다고 하면은 조금 책임이 덜 감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민원비서관이 민정비서관이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설령 얘기를 했다 한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참고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어. 아무런 그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데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 이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자기가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 얘기 그전 정권 할 때는 줄기차게 자기는 계속적으로 트위터로도 얘기하고 온갖 것으로 다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자기 자신 가족 얘기할 때는 입을 꽉 다물거든. 가족 진술 얘기할 때는 왜 거부권. 입을 다물어요? 내가 책임이 없다고 하려면 결국은 아내가 얘기를 뭐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니면 딸이 그럴 사람이 했다든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면 조카한테 미루든지 그래. 그건 어려우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이제는 와가지고 이제 뭐 다른 사람이잖아요. 뭐 백원우 민정비서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갔다가 이제 내 책임 최대한 경감시켰다. 폭탄 던지고 언제 이런 제가 거군요. 보기에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인 것도 그렇지만 도덕적으로도 지금 태도가 보통 이 국민들이 볼 때 진짜 바람직스럽지 않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황수영 기자, 이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모품으로 쓰이다 버림받을 것 같다? 혹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오늘? 네, 뭐 예. 물론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 뭐 과거에도 뭐 버리는 카드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오늘은 정부로부터 결국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감반 에이스 이모 특감반원이 좋은 정보를 최초에 가지고 왔습니다. 유재수 감찰 보고서였습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이라는 그 위치에서 법대로 유재수를 징계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그 고생한 감찰반원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인사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조국 선생,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으면요, 잘 듣고 반성 좀 하시오.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고 그냥 갖다 버리니까 당신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제 딱 두고 봐라. 당신도 이 정부에서 소모품이 되는 거 직접 몸소 겪게 될 거야. 자, 뭐 김태호 전 특감반원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16일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조국 편이 아니라 백원우 편을 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국은 완전히 버린 카드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고 오늘은 조국이란 사람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소모품으로 쓰이다 버려질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김 교수님? 진짜 조국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태우 전 수사관이 소모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처해 있는 지금 굉장히 그 난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선택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하나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간다. 이렇게 정무적 책임이라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책임은 내 결정하에 했고 내가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예. 법적 책임이 있다면 내가 다 지고 가겠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관련된 이 의혹을 자기가 다 안고 가면서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의리를 지키는 거죠. 자기 모든 걸 안고 들어가는 거죠. 예, 예.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혼자 당할 수는 없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실체적 진실은 나 말고 더 윗선이 있었거나 옆에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옆선이 압력을 많이 있거나? 가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 나오는 게 백원호도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천경도 또 이야기 나오고 윤건영도 나오고 김병수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다 밝힘으로써 자기는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제가 볼 때 두 번째 경우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 혼자만 못 죽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나한테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백원을 통해서 연락이 많이 왔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와대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일요일입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맞아요. 문자 보내가지고 검찰이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 백원호 민정비서관이나 당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나 이 유재석 감찰관에서는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 예. 제발 사실 확인하고 쓰라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죠. 그 이야기는 조국 전 수석한테 이런 입장으로 좀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가이드라인을 줬다?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청와대 입장에서 당연히 조국이 안고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조국 전 수석은 과연 안고 갈지 나만? 아니면 나만 당할 수 없다고 나만 당할 갈지.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난처한 상황에서 김태호 전 수사관은 조국 전 장관도 버림받을 수 있다. 하하.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재수 감찰 무마건에 대한 조 전 장관에 대한 동부지검의 수사가 2차례 있었죠. 이제 지금 검찰이 열심히 고민하고 있답니다. 영장을 언제쯤 칠까?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데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